여러분 안녕하세요. 명품 기본 이론서 14강입니다. 네, 14강부터는 우리 제2과목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조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챕터 1에 해당되는 시장 조사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좀 정의된 내용인데요. 특히 어렵진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서 핵심 포인트를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시장 조사는 그럼 무엇인가? 라는 걸 묻고 있지요.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시장의 기회와 문제를, 그렇죠? 어떤 문제가 좀 있어야 돼요.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자,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의사결정자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장조사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시장의 크기, 위치, 구성, 정의, 분석의 과정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시장 조사 안에 마케팅 조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조사와 함께 마케팅 조사에 대한 내용이 좀 중복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케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자료를 뭐합니까? 수집했어요. 이걸 기록하고 처리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인 우리가 조사 목적에 맞는 내용을 추출해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 이것을 우리 시장조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목표 시장 안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사와 경쟁사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정보도 수집할 수 있고요. 소비자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한 것이 뭡니까? 시장조사다라고 볼 수 있지요. 간혹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관련된 것만 조사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조사의 정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시장조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 어떤 개선점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조사는 현재 발견된 문제가 존재하거나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는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낮은 문제점을 확인했어.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조사는 왜 하는가? 목적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앞에 개념의 정의와 거의 흡사하지만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조사의 목적입니다. 시장 내 소비자의 니즈와 구매 특성. 우리가 시장조사하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요. 길을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유, 우리 제품이 최고야. 아유, 우리 시장에서 최고야. 다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뭐예요? 주기적, 정기적으로 시장에 있는 고객의 요구나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좀 알아봐야 되겠지요. 물론 기업의 데이터라든지 또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매출액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도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기업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다른 기업의 점유율은 얼마 정도인지, 시장에 시장에 진입한 경쟁사의 매출은 얼마 정도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자, 기업이 신제품을 출고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도입을 했어요. 시장의 반응도 궁금하잖아요. 소비자가 느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또 소비자의 니즈라든지 구매 의사, 선호도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앞에 설명드렸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채널로 마케팅을 진행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들,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네, 시장 내 경쟁 사회를 분석하는 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조사의 역할입니다. 아까 목적도 있었고요. 시장조사는 이번엔 뭐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장조사의 역할, 목적과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역할들인지 좀 볼게요. 시장의 기회와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대요.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신뢰도가 어때요?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인 근거를 좋아서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과학적인 정보나 이런 뭐예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뭐 과학적 그런 조사의 좀 어떤 이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또 얻게 하는 것도 시장조사의 역할이다 볼 수 있지요. 정확한 기업에서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물론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서 그것을 경영에 또는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종 이유를 보게 되면요. 누가? 의사결정자의 의사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다 보니까 의사결정 어때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효과가 좋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정확한 정보를 시장조사를 통해서 파악했다면 기업에서는 이번 우리가 결정한 의사결정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이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때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뭘 해라? 시장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고객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마케팅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사은품은 또 판촉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했다면 그 시장조사를 결과를 통해서 한정적인 자원을 배분해서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요. 시장 조사를 봤더니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비자, 고객 지향적인 기업의 경영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예요. 자, 항상 텔레마케팅에서는 상반된 내용의 보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어요. 기업 지향적이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절대 기업 지향적이지 않아요. 뭘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객 지향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서 우리 시장 조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 조사도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시장 조사의 절차로도 거의 흡사하다 볼 수 있고요. 마케팅 조사의 절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시장 조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 나오게 되면은 항상 앞에 따라와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문제의 정의예요. 앞에서 우리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였죠? 물론 마케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결국 뭐냐면 문제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지,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우리는 조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 수 있고요.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사의 목적, 결국 문제의 정의는 뭐냐면 조사의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조사의 설계가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조사의 절차는 항상 앞에 오는 건 뭐다? 문제에 대한 정의다. 또는 문제에 대한 정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조사의 목적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우리
조사 설계해야 돼요. 자, 설계는 뭐에 들어갈까요? 자, 설계,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우리 예산 얼마 정도 있어? 우리 예산도 파악했습니다. 예산을 파악했는데 요즘은 어떤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 자료 수집에 대한 뭐 방법 또는 유형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경로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 조사의 설계입니다. 자, 자료를 수집했어요. 우리가 조사 목적에 맞게끔 뭘 분석해야 돼요? 조사 목적에 맞게끔 자료를 분석하고 또 유용한 내용을 추출해내야 되겠죠. 그걸 맞게끔 해석하고 이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자,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 조사의 절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뭐 문제 정의 뭐다? 항상 중요한 거 시장 조사의 첫 단계는 문제 정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조사 문제를 결정해라. 이것을 통해서 목적을 설정하는 것. 문제가 실제로 나타난 문제인지 문제 발생의 징후인지 판단해서 조사 목적을 선정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 설계 단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사를 계획하는 단계로서 조사의 유형, 자료 수집 방법, 조사 대상자, 자료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결정한다. 자, 우리 예산 얼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언제 내? 중요하죠. 조사 일정도 중요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사 일정. 적절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도와야 되겠지요. 이미 의사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일정도 보고 또 진행 요원이라든지요, 소요 시간, 비용을 결정하는 것 이게 다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사의 설계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겠죠. 우리 직접 조사할 거야. 우리 이거 뭐 직접 조사할 거야. 그렇죠? 우리 직접 조사할 거야. 아니야. 이미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우린 할 거야. 뭐 참고할 거야. 다른 조사를 우리 참고할 거야. 참고 자료를 한번 볼 거야. 네, 2차 조사, 이런 자료 수집 방법. 또 1차 조사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자료 수집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료를 그럼 분석해야 돼요. 우리 편집 계속 나와요. 편집하고 코딩하고 펀칭하는 것. 편집은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거는 오류가 있네요. 이거는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이런 오류와 오기를 찾아내는 것 편집이고요. 코딩은 통계를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조사 결과를 부호화하고 있어요. 부호화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를 부여해요. 숫자를 부여해서 전산 입력해서 통계 처리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조사 결과에다가 부호화 숫자를 입력해서 통계 기법을 활용하게끔 하는 단계지요. 코딩하고 코팅이라 되어 있네요. 이런 코딩이죠. 코딩하고 자, 펀칭입니다. 외부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것, 펀칭하는 업무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자료 구조를 해석하고 조사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 이것도 자료 분석의 해석 및 분석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서 추출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뭐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보고서화해야 합니다. 자,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고 완전성의 조건으로 어떻게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키포인트 뭘까요? 당연히 조사 목적과 연결돼야 되겠죠. 자, 조사 목적, 가정, 결과, 추출 정보에 대해서 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렇게 해서 마케팅 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케팅 조사를 진행할 때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고려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왜요?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어때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과학적인 방법을 해라 라는 거죠. 자,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거 이렇게 많이 나와요. 혹시 뭐 비공식적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되고 이거는 의사결정자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키포인트네요. 뭘 고려돼야 돼요?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조사의 고려사항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 공식적이고 의사결정자의 합의에서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 세 가지 키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케팅 의사결정의 주요 구성 요소예요. 마케팅을 의사결정할 때 뭐가 필요한지 마케팅 계획의 수립과 실행, 마케팅 기회와 제약 요인에 대한 규명, 자, 마케팅 계획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케팅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주요 구성인지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마케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행할 때 뭐 자료를 수집한 자료를 참고한다라는 거겠죠. 자, 마케팅 기획과 제약 요인을 규명할 때도 시장조사 내용을 보고 있다. 마케팅의 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도 시장조사의 내용, 의사결정의 내용을 참고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시장조사의 그럼 절차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마케팅 절차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조사의 절차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아까 마케팅 절차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조사의 설계 단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좀 생략된 게 있지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그렇죠. 문제에 대한 정의. 문제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죠. 자, 문제에 대한 정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조사 목적을 설정한다. 조사 목적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없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가 생략돼서 중간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요. 자, 조사의 설계, 질문지를 개발해야겠죠. 자, 설문지 개발, 질문지 개발엔 상당히 많은 노력, 또 설문지를 통해서 내용이,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조사 설계함에 있어서 설문지를, 질문지를 개발한다. 면접관에 의해서 조사가 영향받을 수 있겠지요. 면접관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면접관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자료가 수집되면 우리 코딩하고 펀칭을 진행하고요.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 이렇게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조사 설계 시 고려사항이에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 시 고려사항 보겠습니다. 자료 수집의 절차와 우리는 어떤 자료 분석 기법을 할 것인지 좀 결정해라. 규정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통해서 어떤 조사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조사 일정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챕터 같은 경우는요, 우리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이렇게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딸딸딸딸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보다도 흐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시장조사에서 자료를 처리하는 순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우리가 자료를 수집했어요. 수집했는데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편집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오류라든지요, 오기, 잘못 작성한 거, 설문지에 이런 잘못된 것을 뭐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코딩입니다. 전산 업무 처리 통계하기 위해서 뭘 한다? 우리 숫자를 부여하는 것, 얘기할 수 있죠. 펀칭, 입력, 우리는 저장 매체를 통해서 저장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조사의 일반적인 진행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 시장조사의 진행함에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예비조사 있죠. 단계는 크게
예비조사예요. 이거 말이야. 우리 조사가 타당해? 자, 예비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가 타당해. 조사 진행해. 아, 그래? 그럼 우리 사전조사라는 걸 해보자. 실제 조사예요? 사전조사가? 그렇지 않아요. 뭐 테스트 조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자, 사전조사를 진행한 후에 실제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비조사, 사전조사, 본조사. 네, 이 흐름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 흐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지금 확 넣어주시면서 우리 예비조사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비조사 보면은요. 설문지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어요. 뭘 알아보시냐면 별표 들어갈게요. 우리 이번에 시장조사하는 게 맞아? 우리 시장조사의 목적과 맞아? 우리의 문제 해결과 맞아? 그래서 시장조사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정보, 조사 비용의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조사 문제의 핵심 요소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서 일반적인 진행 단계 첫 단계는 어디에 해당된다? 예비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앞에서 예비조사는 조사의 타당성을 알아봤다면 여러분 여기 키포인트 우리 사전조사는요. 설문지의 타당성이죠. 예비조사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설문지 설계 전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설문지 설계 전에 나타나는 조사이고 그러면 설문지를 설계하고 나서 진행되는 사전조사에는 설문지가 어떻게 설문지가 타당한지 설문지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본조사 전에 진행하다 보니까 조사원의 훈련, 또 조사 방법과 조사 과정에 대한 적절성도 검토하기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조사, 실제 조사 전에 진행하는 우리가 뭐 테스트 조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몇 명 정도를 진행한다? 20에서 50명 정도로 표본을 추출해서 또는 실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본조사의 50%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에요. 50%까지 하게 되면 거의 본조사와 가까운 그런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50%까지 아니라 일반적으로 20명에서 5명 정도가 모아서 진행되는 그런 조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조사, 실제 조사가 진행되는 거죠.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 실제 조사 작업이 진행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본조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 예비조사, 다음에 사전조사, 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예비조사는 조사의 타당성, 그리고 우리 사전조사는 설문지의 타당성, 본조사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해서 넣으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조사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윤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시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켜져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실제 진행하고 있는 조사 기관에 대한 윤리도 있고요.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에 대한 윤리도 있습니다. 또는 조사자의 윤리도 있고요. 또 조사자가 조사 의뢰업체에 행할 수 있는 이런 조사자, 조사업체에 대한 의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여러분 좀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조사 회사의 윤리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의뢰한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합의하지 않은 거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합의한 대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 자, 조사 면접관. 기업에서 의뢰해줬죠? 우리 이거 조사 좀 해주세요. 전문 조사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직접 해야 돼서 면접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도 누가 해야 돼요? 의뢰받은 회사에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료조사 분석과 해석이 이거 많이 나와요. 객관적이고 그렇죠.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되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객관적, 반대, 주관적 나옵니다. 자, 어떤 예의사항도 주관적이라는 건 해당되지 않아요. 아니다. 자, 조사 결과에 누락과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건 크지 않은 오류예요. 굳이 의뢰사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어떤 오류도 뭐래라 의뢰회사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의뢰회사의 정보를 어디에 유출하지 말아라? 경쟁사에 유출하지 말아라. 조사 참여자에 대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 윤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건 뭐냐면요. 이런 조사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유출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어디에도 유출하지 말아라. 의뢰한 회사조차도 유출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출해서는 안 돼요. 조사의 특이성에 따라서 유출해도 된다. 일부는 유출해도 된다. 아니에요. 자, 무조건 조사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돼야 된다라는 게 조사의 윤리 중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뭐라고요? 정보에 대해서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일단 좀 깔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조사를 의뢰받은 기업에서 지켜줘야 될 윤리였고요. 지금은 조사를 의뢰한 기업이 지켜야 될 윤리라는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조사는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으로만 진행돼야 된다. 의사결정에 위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만 조사를 해라. 자, 이미 의사결정을 해놓고 나서 이게 잘 된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그렇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곡될 수 있잖아요. 조사가 왜곡될 수 있어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주관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조사 진행 목적이 아닌 조사 업체에 진행하지 않을 거야. 일단 받아봐. 일단 그 조사 업체가 어떤 프로세스로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다음에 조사할 때 뭐 하면 돼? 우리가 직접 조사하면 되잖아. 일단 제안서 받아보고 우리 나중에 그대로 하면 돼. 이런 의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 진행의 목적이 아니라 조사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보기 위해서 제안서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미 조사 업체는 선정해 놨습니다. 이미 선정해 놨는데 뭘 위해서? 그래도 최고 의사결정자가 그랬어요. 그래도 한 3군데는 받아보고 어느 데가 괜찮은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여기 밑에 담당자분이요. 굳이 3군데까지 받아. 이미 결정했어. 라고 해놓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타업체에다가 제안서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사 의뢰업체가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로 또 있네요. 자, 조사 의뢰 조건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에다가 영업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고요. 자, 조사 결과 얘기했습니다. 의뢰업체가 얘기해서 이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되게 되면은요, 저희는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굉장히 난감한 상황, 난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좀 만져주세요. 안 된다. 하는 거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작을 의뢰회사에다 부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너희도 손보지 말아라. 자, 의뢰인이라는 위치로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요구, 갑질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조사 의뢰 기업이 지켜져야 될 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자가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조사자의 윤리하면은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냐면은요, 바로 이런 정보에 대한 보호예요. 누구에 대한 정보입니까? 응답자에 대한 정보의 보장이 있어야 돼요. 사생활 보장, 또 인명 처리에 대한 그런 약속들, 이런 연구윤리가 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응답자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돼요.
자, 뭐 사실 조사 참여로 피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려될 수 있는 피해, 뭐 시간이 소요된다는 피해, 뭐 이런 것도 뭐 응답자에게는 피해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뭐 뭘까요? 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사전의 안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라? 철저히 관리하고 유출되지 말아야 된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내가 바쁜데 이번엔 누가 대신해주면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자가 지켜야 될 윤리사항이었습니다. 그럼요. 응답자가 지켜야 될 윤리는 없을까요? 그렇죠. 응답자도 지켜야 돼요. 뭐래라? 내가 조사에 임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동의를 했다면 조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에 참여하다 보면은요, 이 기업에서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조사를 진행하는지를 알게 되죠. 물론 이런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는 협조문을 통해서 먼저 사전에 응답자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어떤 회사, 외부 업체라든지 경쟁 회사에 유출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응답자의 윤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뭐 두 번째 과목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챕터로는 시장 조사의 이해, 전반적인 좀 이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